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돌봄 체계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넓은 동 강서구 녹산동에서 신호동이 분리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호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고 각종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서구 대표 지역 축제인 부산 고등어 축제가 올해도 흥행을 이끈 가운데 타 지역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한의학 임상실습 교육을 하는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돌봄 체계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또 부산형 통합늘봄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제5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열고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0세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영아반은 386개 반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176개 반까지 늘립니다.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1명당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족을 위한 핑크라이트 주차구역도 조성합니다. 올해가 애들한테 돌봄을 위주로의 그 정책이었다면 내년에는 자라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위주의 정책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가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해주는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ESG 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이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처음 도입해 늘려나가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2026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그램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저희들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이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정책 브랜드 처음으로 특허청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조만간에 특허 출원이 될 걸로 임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을 2032년까지 청소년 복합체험 테마공원으로 통합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민기획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웬만한 구보다도 넓은 강서구 녹산동이 행정 편의를 위해 2개 동으로 나눠집니다. 녹산동 주민 절반이 밀집한 신호동이 분리되는 건데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각종 행정 서비스들이 신호동 내에서 가능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부산에서 가장 넓은 동입니다. 면적 56.86제곱킬로미터로 한 개 동이 부산 전체 면적의 7.4%에 달합니다. 경기도 과천시보다 넓고 부산에서 세 번째로 넓은 해운대구보다도 넓습니다. 녹산동은 9개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서구는 그중 한 개 법정동인 신호동을 녹산동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동은 녹산동 주민 절반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행정복지센터는 1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어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신호동에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민원 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신호동만 지금 분동하게 됐습니다. 분동 후에는 신호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됩니다.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존 민원센터에서 불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 직원은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호민원센터에서는 인간 변경이나 등록이 안 됩니다.
신호등 행정복지도로 변경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점으로 강서구 의회는 신호동 분동 이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신호동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 신호동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녹산동에서 분동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서구의 대표 지역 축제인 부산 고등어 축제가 올해도 서광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부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며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고등어 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박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부산 고등어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고등어 요리 시식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전했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실제로 잡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행사 안 하면 굳이 이런 거 집에서 못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축제의 흥행 요인으로 부산의 특산물인 고등어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꼽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실시한 조사에서 방문객의 거주 지역은 부산 81%, 타 지역 18%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부산 88%, 타 지역 12%에 비해 타 지역 방문객이 다소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35%를 차지해 최근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방문객의 85%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고 87%는 내년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서구 일대 교통 접근성과 교통 체증,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여기에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 체계적인 관광 태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다 많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고등어 축제가 지역 행사를 넘어 부산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AI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대학에선 AI로 한의학 임상실습 교육을 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의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 현장입니다. 실습 대상이 환자가 아닌 컴퓨터,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가상 환자 역할로 학생들에게 실제 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AI를 통한 모의 환자 진료 과정을 좀 통해서 실제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진료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한방신경정신과와 인공지능학과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임상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과목들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환자라는 것은 배우분들을 모집해서 배우분들에게 환자 역할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정신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좀 저희가 이제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신장애 환자를 상담하거나 실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그 배우분들에게 이런 정신장애 환자를 교육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자 역할을 하는 AI는 교수자가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해 다양한 환자 시나리오를 편리하게 생성토록 했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AI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에 대한 임상 실습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 학생들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이게 모의 환자 또는 가상 환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플랫폼의 시간적 기술적 제약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응답이 실제 환자의 반응과 얼마나 유사한지 자체 평가했더니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환자 모듈을 개발하고 시간 제한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과뿐 아니라 소아과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다양한 증례를 구현해 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한의학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다른 전문 분야로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가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상구는 올해 들락날락 3곳을 새롭게 조성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간 활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하구 또한 협소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 운영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제1회 스마트 항만 기술혁신 포럼을 10일과 1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신항 7부두 완전 자동화 부두 기반 시설과 자동화 항만 장비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포럼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의 연합 전시회인 제3회 디그리쇼가 수영구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위기의 계절을 너머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8명의 청년 예술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대학 졸업생 외에도 석박사 과정과 학부생, 신인 작가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외관이 새롭게 바뀝니다. 디자인 이름이 빅버스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 디자인이 적용된 부산 시내버스입니다. 이름은 빅버스. 부산시 슬로건인 부산 이즈 붓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바뀐 차량은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 두 종류입니다. 일반 버스는 푸른색으로 깨끗함과 친환경, 스마트함을 강조합니다. 좌석 버스는 자주색 계열로 따뜻함과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킵니다. 색뿐만 아니라 내외부 번호와 노선 규정, 그리고 광고면 등 부착물 규정도 새롭게 바뀝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새롭게 다가가고 좀 더 참신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중교통의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뭐 동백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부산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500여 대. 시는 매년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 2,300대에 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2033년이면 모든 버스가 이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을 지금 40%대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중심에 시내버스 혁신이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시내버스 디자인은 지난 2016년 처음 적용됐고 9년 만에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금융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전국 단위 모집 부산 지역 자사고 설립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지난해 금융특화 자사고 설립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금융계열사 자녀 특례는 사라지고 학교 부지 역시 원점에서 재논 이후 결정됩니다. 금융특화 자사고 설립 추진 의미와 기대효과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경제금융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BNK 금융지주, 한국거래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고 한국거래소와 BNK 금융지주는 자사고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에도 나섭니다. 금융을 전공하려는 외국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최고의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적인 학사 과정 운영이 가능해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지역 거주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해운대 고등학교와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 금융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고가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도시가 가려고 하는 비전과 방향에 딱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반갑게 맞았고, 또 자사고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산 교육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우수 인재들을 지역에서 교육하고 외부 우수 인재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부산에서 우리가 취업을 해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글로벌 허브 도시에 이 부합되는. 지난해 자사고 설립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금융 계열사 자녀 특례 입학 논란과 자사고 위치 등도 원점에서 재논의합니다. 특례 없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 부지는 각 기관이 추천한 위원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접근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 설계 등 행정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교육감 지정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교까지 4-5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인재를 키워내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탄생을 두고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기부를 해보셨습니까? 성탄절 엄마 손에 이끌려 자선 냄비에 혹은 학교 모금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종에서 아이 때부터 기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 있는 기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명 착한 아이 나눔 캠페인인데요. 가슴 훈훈해지는 기부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세종시에서 셋째를 출산한 김득환, 이소영 부부. 곧 100일을 맞는 아들에게 줄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하다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착한 아이 나눔 캠페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남매 이름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작은 거라도 좀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여기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국 최초로 착한 아이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념일 기부와 생애 첫 기부, 나눔 리더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이자 출산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저출산 시대 탄생을 축하하고 아동 청소년기부터 기부 문화를 생활화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면 평생 살아가면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일상이 습관이 되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삶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종에서 착한 아이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은 매달 3만 원씩 또는 30만 원 이상을 일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겐 착한 아이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잊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마음에 새기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날 세종시 소정면사무소에선 지난 10월에 이어 생애 첫 기부 2호와 3호 학기가 탄생했습니다. 이곳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로
희망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아이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만큼 다른 아이들도 좋은 행복한 시간과 바르게 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부모들의 자녀 사랑 실천으로 시작된 기부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쌓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 3월이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에 도입되죠. AI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계 90개국의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참가자들이 경기도 내 디지털 수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러 수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산이초등학교 음악 수업. 동요 숲속을 걸어요의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바다를 구해요. 해양 생물들이 아파요. 자연 보호를 검색하고 검색한 키워드를 통해 가사를 개사한 겁니다. 디지털 수업에는 연필과 종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학생들이 협업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 같은 수업을 지켜보는 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교육 관련 세계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디지털 수업이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There are so many wonderful resources here at this school, so it's been very exciting to see. I think digital devices can enhance learning if there is a clear purpose for their use. 산이초를 비롯해 경기도 내 학교 10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기반 하이러닝과 에듀테크, 메타버스, AI, 딥러닝 등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찾아내고 결과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 위원들이 한국 교육에서 이런 시설 지원, 그다음에 기기 지원,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세계화에 맞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되는지. 당장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효과를 두고 찬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네스코 포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